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꾸준히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동맹 해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왔습니다. 사사건건 미국과 의견 불일치를 보이는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인데요. 더구나 최근에는 국내 안보 문제, 군사 문제 심각합니다. 최근에는 군부대의 이딴 경계 실패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땅굴을 파서 군부대에 침입한 자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큰일인데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애국 우파의 대표로 열심히 뛰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원식 장군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스튜디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고 유튜브 또 신의 한수에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최근에 여러 가지로 공천 잡음 있고 그렇지만은 신원식 장군님은 그런 거에 좌고우면 안 하시고 또 대한민국 살리는데 지금 온몸 불태우고 계시니까요. 저희는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한미동맹 문제를 먼저 거론하시겠다고 사전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네. 한미동맹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동맹이라는 게 결국은 그 동맹의 성격이 이제 안보잖아요. 네. 또 군사 동맹으로 이야기도 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한미 동맹이 출발했는데 이 동맹은 서로 위험할 때 목숨을 쉽게 말해서 지켜주는 동맹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동맹의 가장 중요한 건 안보 분담이에요. 그러니까 안보 분담이라면 뭐냐면 미국의 안보 이익과 한국의 안보 이익을 교환하는 모델인 거죠. 예. 한국의 안보 위협은 직접적인 외침, 대표적인 게 북한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좀 더 확대시키면 잠재적 위협이 주로 대륙에서 오는 중국, 러시아로 위협으로부터 이제 한국을 지켜준단 말이죠. 네. 그럼 우리도 뭔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근데 이제 미국이 캐나다가 멕시코가 침범해올 리는 없고, 미국이 세계 바다와 우주를 장악하고 있는데 태평양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한다? 거의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은 우리와 달라가지고 직접 영토를 위협받을 안보 이해는 없습니다. 네. 미국의 안보 이해는 뭐냐면 세계적인 소위 패권 국가로서 국제 질서상 미국이 이익으로 생각하는 곳에 우리가 힘을 좀 보태줘야 서로 안보 교환 모델이 되죠. 그렇죠. 개인 대 개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형제끼리도 네. 좀 주고받는 관계가 그렇죠. 있어야, 예. 부모 자식은 좀 무한정 준다고 하지만, 같은 뱃속에서 난 형제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요. 당연히 국제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미동맹의 위기는 뭐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해서 국토의 안전을 이렇게 보장받는 대신에 미국이 하는 세계적인 안보적인 어떤 이슈. 네. 그게 인도태평양 아닙니까, 지금? 요즘에 인도태평양 정책이라고 돼 있죠. 그거는 핵심은 중국의 팽창을 소위 아시아 태평양에서 미국이 소위 저지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이나 다른 나라든 아시안 국가들은 다 거기 참여를 하고, 더구나 이 인도태평양이 아직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예. 사실 선언적 의미입니다. 예. 사실은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야 되겠다고 늘 마음은 있었지만 실제로 행동을 하게 된 것은 오바마 대통령 때, 아마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012년도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라고. 예. 그 전에 2011년도에 당시 국무장관하던 힐러리가 피보트 아시아를 회귀라고 했죠. 미국이 아시아에서 재균형하고 회귀를 누구 때문에 하겠습니까? 필리핀 때문에 하겠습니까? 중국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서 그때는 군사적인 것보다는 중동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오바마 정부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군사력은 정강시키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그 TPP라고 네. 환태평양 경제협정이라고 일단은 중국의 안보보다는 훨씬 소프트한 경제적인 확장을 막는 데 집중했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 가입 안 했습니다. 가입 안 했죠. 예. 오히려 대한민국은 중국의 1대1로에 더 관심을 가졌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자유우파도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수 정권 하에서도 예. 그 중국하고 양다리 타겠다고 미국하고 같이 안 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은 아예 노골적으로 2017년 10월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로 방한하셨을 때 인도 태평양에 좀 참여 선언 좀 해주라. 예. 그래서 선언만 참여하면 됩니다. 그냥. 네. 근데 할게 안 했죠. 안 하고 그 직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그랬지만 중국의 쓰리노 예. 불력적으로 그러니까 쓰리노는 뜯어보면 미국하고 손 떼고 중국하고 손 잡겠다고 거의 선언한 거나 다름없어요. 선불 정책이라고 알려진 거죠? 그럼요. 예. 미국하고 뭐 MB망 통합 안 하겠다,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더 중요한 건 한미일 안보 협력을 안보 동맹은 안 하겠다. 그런 소리를 하고 뭐 그 뒤로 더 이야기까지 최근에 그 중국 입국 차단까지 해보면 한 3년 동안 이거는 뭐 조공 바치는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처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나는 너를 위해서 안보를 주는데 너는 나한테 하는 거 행동은커녕 말 한마디 보태는 것도 안 하고 더 나아가서 저쪽하고 하겠다고 하니까 야 그러면 돈 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안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안보 분담이 제일 우선이고 예. 안보 분담이라고 하는 당연한 수십 년 지켜왔던 이익의 상호 균형이 깨지니까 미국은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혈맹에서 그럼요. 이제는 거래 관계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서비스를 공급받는 모습.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서로 돈이 안 맞으면 이제는 그 서비스도 그렇죠. 중단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 대표적인 게 이제 방위비 지금 협상하면서 그게 됐는데요. 네. 원래 방위비 협상은 그 국방부끼리 하다가 그때 아유 뭐 싸울 전우끼리 돈 문제 가지고 매년 하는 것 모양새가 안 좋다 해서 외교부하고 국무부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한국이 전혀 미국이 하는 우리 자유동맹에서 탈피해서 절로 가니까 예. 그러면 뭐 미국도 당장이 한미동맹을 깰 수는 없고 그냥 돈 내라 이거예요. 더구나 미국 내에서 이제 세계 경찰을 하는데 우리 돈 많이 들어서 하기 싫다는 게 미국 유권자의 분위기입니다. 이제 그거하고 겹쳐버리니까 이제는 한미 그 동맹이 서로 목숨을 나누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고귀한 가치 동맹에서 장사치 동맹으로 바뀐 거예요. 그 원인의 90%는 저는 문재인 정권에 있다고 보고요. 물론 10%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하면서 동맹을 돈으로 계산하는 미국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대통령 이게 만나버려서 지금 참 한미동맹이 그래서 위기다. 그래서 단순히 이 방위비 협상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기본 정신 내가 침략받으면 상대방이 침략을 받거나 위협을 받으면 내가 받는 것처럼 해서 서로 도와주겠다고 하는 이 고귀한 서로 상호 윈윈 정신이 밑둥부터 깨졌다. 위기의 본질은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 같아요. 뭐 밑둥부터 깨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입이라도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입만 열면은 전작권 조기 환수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자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적극적인 의사표명은 도대체 목적이 뭘까요? 저는 참 이게 뭐 합리적 추정이긴 한데 이제 정치인들이라는 게 사실은 국가 이익보다 표가 중요하니까 정치적 이익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저는 그걸 넘어선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은 사실 정치적 이해관계라고 하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을 해서 자기가 이건 표 떨어질 행동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이 한미동맹 튼튼히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러면 표를 더 얻지 않나요? 중도층 더 공략이 쉽지 않나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지지층이야. 이래도 저래도 지지할 거고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적극 지지층은 소위 중도층이라고 하는 중도를 해야 선거에 이기는 건데 중도층은 합리적으로 한미동맹 중시하고 시장경제 중시하고 자유민주주의 같이 중시하는데 조금 자유한국당보다는 좀 왼쪽으로 가 있는 정책이라면 그게 훨씬 낫죠. 근데 왜 저렇게 사람들한테 걱정되는 걸 할까요? 그거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념적으로 중국을 모국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그럼요. 옛날에 뭐 우리가 아는 소위 주사파들, 한국의 NL파는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들은 그 모국이 소련이 아니라 중국 모델입니다. NL은 중국을 추종하나요? 아시아적 공산주의. 태동은 모택동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발전시킨 것이 사실은 호치민, 베트남 모델 아닙니까? 이런 이제 아시아의 농업 국가의 형태에서 이루어져 있는 이런 데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이념적 환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하는 것은 문화혁명까지 칭송하잖아요. 문화혁명도 칭송하나요, 그자들은? 그러니까 문화혁명도
그 사실은 그 사람들이 뿌리가 우리가 원래 주사파들이 그런 문화적이거나 이념적인 편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거기에다가 뭐 이거는 조금 음모론 같아서 제가 뭐 단정지어는 못하겠지만은 하여튼 뭔가 약점을 잡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시중 중국이나 예. 북한에게 예.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뭐 친중을 넘어서 종중, 친북을 넘어서 종북의 행태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뭐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좀 희생시키는, 그거는 어느 나라든 정치인들이 통상 많이 하는 행태의 수준이 아닌 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전에 해리슨 대사에 대해서는 조금 본인들과 의견이 같지 않다고 해서 거의 막말 수준으로 비난을 했었던 사람들이 네. 김정은이나 김여정의 입에서 막말이 나올 때는 암소리 못하고 그렇죠. 방사포 쏴도 암소리 못하고, 아 정말 좀 이상하긴 하네요. 중국 대사가 임명도 안 됐는데 옛날에 그 구한말의 위안스카이 원세계처럼 저렇게 완전히 무슨 식민지 국가 대화 총독처럼 저런 말을 하는데, 그보다 100분질 정도가 해리스 대사가 했으면 뭐 담장 뛰어넘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오늘부터도 보니까 이제 22일 0시를 기준으로 유럽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다 격리한다 이렇게 발표 나왔지 않습니까? 보면 중국에 대해서는 격리를 절대 못 하잖아요. 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난 주사파들의 그게 좌익적인 사회주의적인 세상, 그다음 특히 그 중에서도 뭐 좌익도 아닙니다. 공산주의 그렇죠. 주체 사상은 왕조국가 사상이죠. 거기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전적으로 우리 조선 선비들의 세국 정책을 하고 그 당쟁하고 나라가 망하든 안 망하든 뭐 잘 싸우고 있는 이수신 장군 음해하고 하는 그런 아주 당쟁의 뿌리에다가 구한말의 위정척 사파들, 서양을 몰아내고 오로지 중화를 받들자고 하는 정말 시대착오적인,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일제 식민지도 되는 그 참혹한 우리 국민들이 고생을 했는데 그 뿌리들이 이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절대 선이고, 중국은 절대 그 문화의 전통을 갖고 있고, 어쨌든 중국을 우리가 소중화로서 중국을 닮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이 아주 뼛속 깊이 뿌리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이 주사파라고 봅니다. 정말 충격적인 얘기인 건데요. 근데 최근까지만 해도 시진핑 방한 갖고 또 목을 맸잖아요. 시진핑이 방한을 하게 되면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달라진 게 전혀 없죠.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아까 말해도 뭐 이런 행동하든 저런 행동하든 지지할 뭐 적극 지지층은 그대로 지지할 텐데, 사실은 지금 이 우한 폐렴 때문에 고생하는 국민들을 보기에는 반감만 더 생길 거거든요. 근데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세계관을 형성해서 그러는지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참, 뭐 북한 얘기도 잠깐 해봤으면 좋겠는데, 뭐 북한이 어렵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저는 마지막까지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보면 서훈이 김정은이 부산에 올 수 있다 이런 말까지도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준비가 되고 있는 것처럼. 지나고 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가 버렸는데, 이런 거 보면은 뭔가 하여튼 북한에 대해서도 약점이 좀 잡힌 게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들어요. 그렇게 아니면 저렇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사실은 북한하고 이야기를 나눈 게 아니라 이제 워낙 구차계구니까 사실 북한한테도 무게감 있게 북한이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사실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와달라는 사정이지 가능성이 아니고 거의 애걸복걸 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애걸복걸.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경제 규모가 50배 정도로 크지 않습니까? 1인당 GDP는 비교할 것도 없고요. 도대체 우리가 애걸복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핵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랫동안 자기 이념이나 마음에 자기 나름대로 북한과 중국이 유토피아, 자기가 가야 될 롤 모델로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사실은 이 관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특정으로 확정 편향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객관적인 이야기가 안 들어옵니다. 저는 뭐 그런 상태가 아니면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은 아마 그래서 진중권 교수나 이렇게 속칭 좌파를 했다는 분들도 그런데 얽매이지 않은 그냥 우리가 유럽에서나 보는 저 좌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회민주주의자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눈에도 이건 아니다. 네. 뭐 그렇게 놓은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 좀 다른 주제로 또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작전에 실패한 네네. 예, 장수는 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하면 안 된다. 메가더 장군이 예, 했던 예, 있고 메가더. 그런데 이게 지금 최근에 보면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땅굴을 일반인 50대 남성이 들어가서 군부대 안을 활보를 하다가 1시간여 후에 적발이 됐다. 이런 얘기들 들을 때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전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현역 시절에 그런 일이 있으셨나요? 그런 일은 없었고요. 예. 근데 경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경계작전의 이제 실패, 네. 경계작전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우리 홍 부장 말씀하신 대로 모든 작전의 출발이 아는 거기 때문에 거기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죠. 그 중요성은 이미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고, 경계작전이 실패할 때는 통상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도저히 병력이 부족해서 사람을 거기 배치를 못 하는데 CCTV나 장비가 없어서 그걸 우리 군사 전문용어로 경계 공백지대라고 그래요. 예. 그게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시스템식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예. 두 번째 그런 건 아닌데 그 경계작전을 하는 경계 주체, 경계병들이 실수와 또는 소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뭐 잠을 피곤하니까 병사들이 잠을 잘 수도 있고, 또 뭐 고향에 두고 순위 생각하다가 잠깐 깜빡할 수, 예. 그 사람이 그거는 실수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 시스템상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거 하는 현장에서 실수냐, 이 두 가지 요인인데요. 이 두 가지는 늘 존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적절한 신상필벌도 하고, 또 그런 문제가 생기고 나면 돈을 들여서 또 시스템을 보완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게 예. 이제 과거에 보면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그런 것들이 쭉 반복돼 왔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하는 것은 이건 인재입니다. 아. 문재인 정권의 인재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예, 말이죠. 개인의 실수가 물론 현장에서 있었겠죠. 그런데 본질적인 이유가 대통령부터 예. 경계는 뭡니까? 우리를 위해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지키는 거 아니에요. 네. 위협이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뭐 친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밑에서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아. 대통령이 그렇죠. 이번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에서 지난 월요일 날 파면하라고 예. 성명서를 냈어요. 아. 그 이유가 하면 이거는 과거처럼 네. 현장의 각계 병사나 초급 지휘관들이나 어떤 지휘관의 문제나 또는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서 뭐 장비가 좀 부족해서 됐던 문제가 아니고, 아니 문재인 대통령부터 북한은 뭐 적이 아니다고 그러고 뭐 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지킵니까? 그러네요. 아니 나이 드신 분이 예를 들어서 땅굴 타고 돌았다. 네. 그럼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예. 그분이 뭐 부대에 와서 폭탄을 던질 것도 아니고, 예. 그럼 술 취한 분이 와서 조금 가고 예. 막 그런 거야. 솔직히 왜 그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나요? 술 취한 분이 와가지고 부대 위에 할 것도 없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뚫렸으니까 북괴군한테 뚫렸을 때 얼마나 크게 피해 보겠느냐 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 같은 경우는 무슨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예. 술 취한 상태에서 흙을 좀 파가지고 밑으로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럼요. 전문적인 무장공비다. 그럼 큰일 나니까. 침투조다. 이거는 완전 뚫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 독일처럼 당면한 이렇게 북한군처럼 뭐 이렇게 꼭 침투해야 될 그게 예. 없으니까 아주 핵심 시설 몇 개를 빼놓고는 운동장이고 뭐고 시민들하고 개방해서 같이 써요. 예, 이제는. 그럼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시민들이 돌아서 오면 부대 안에 들어와서도 병사들하고 악수도 할 수 있는 거지. 예. 뭐 얼마든지 좋아요. 근데 예. 그게 만일 간첩이 들어왔거나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거라면. 근데 간첩이 어딨어? 뭐 북한은 우리 김정은은 좋은 사람이야라고 예. 하니까 병사들은 뭐 내가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정훈교육 이런 거 하면은 예전에 저희 때 같은 경우는 주적은 북한이다 이랬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답니다. 여기 교재들 다 봐도 예. 북한은 바로 화해 대상으로 나와 있고, 예. 적은 뭐냐면 그냥 주변국이 적이에요. 어디라고 명시를 안 하고 그냥 합니다. 주변국이다. 중국, 뭐 러시아, 특히 이제 그거는 이 정부에서는
일본을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경두가 작년 초에 뭐 레이더 문제 나왔을 때 뭐 잠바 입고 가가지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마치 일본을 뭐 적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웃기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는 일본이 적이었죠. 그런데 그 옛날에는 중국이 또 적이라고 하는 것은 피하 개념은 예. 역사나 국제관계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1945년 해방되기 전에는 예.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우리는 같은 편. 우리 예. 독립운동 중국 땅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일본은 다른 나라 편인데 예.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는 예. 일본은 우리 편이에요. 아, 예. 아시아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그렇죠. 공유하니까 중국이 적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건 또 뭐 또 1, 2세기 지나면 또 반대로 될 수도 있겠죠. 예. 그 옛날에 시진핑이가 그 2015년인가 와서 그랬지 않습니까? 아, 옛날에 조명연합군은 한국하고 우리는 같은 편이었는데 이런 이야기 썩 했잖아요. 그렇죠. 조명연합군이었죠. 중국과 같은 명나라죠, 명나라. 그러니까 그때는 일본하고 싸웠어요. 예. 이 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국제관계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착각을 불어일으키니까 병사들이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해군은 영원히 우리한테 침투 안 하는데 아니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시민이 좀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뭐가 문제가 돼? 와. 그렇잖아요. 그분이 그러네요. 와서 부대를 배회했는데 예. 적이 아닌데 뭐 잠깐 뭐 시민이 왔겠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렇게 무너뜨린 게 뭐냐면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예. 이것은 정권에 의한 인재지. 예. 우리가 과거에 통상 발생하는 그 예하 말단 경계부대의 실수를 넘어선 본질적인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2018년 말인가? 2018년 말이죠. 전방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병사들한테. 군인들한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아,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네요. 그럼요. 동서고금을 만론하고 국민이 모든 사람은 이제 자기 생명이라고 예. 고귀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엔도 그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고 정당 방위도 있고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유기체는 생명은 우주와 맞교환할 만큼 고귀한 건데 집단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군인한테는 생명을 바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 요구 조건을 제가 군대도 마찬가지인데 국가가 하나뿐이 내 생명을 바쳤으라도 임무를 주면 해야 되는 그 계약 조건 알고 저 군인 된 그런 거예요. 거죠. 아니, 저 같은 근데 경우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건 군대 없으란 소리예요. 저는 좀 이상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요. 사실은 모든 국민이 남성 같은 경우는 네. 기본적으로 군인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22년 전인가요? 군대를 가서 군인을 저 때는 26개월 동안 했었는데 예, 저는 뭐 장군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죠. 병장으로 제대를 병장 하면서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누구나 군인으로서 있는 거지 그거는 군인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의무이자 그렇죠. 또 희생이라면 희생이지만 그건 자발적 희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것도 어찌 보면 엄밀히 마트레이드죠. 그렇죠. 내가 2년이면 3년 동안 예. 내 하나뿐인 생명보다는 임무 수행이 우선이다는 그 도덕률하에 생활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돌아오면 내 후배들이 대신해 주니까 좀 편이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나라든 그래서 군인들한테 연금도 있는 것이고 예. 그 복무를 끝나고 나면 이런 걸 해서 또 정신교육도 시켜서 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어떤 직업이든지 네 생명까지 버려가면서 생명보다 네 직업에 하는 직업의 과업이 우선하는 직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보다 자기 임무 수행이 우선인 유일무이한 게 역사적으로 군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대통령이 야 이제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네 생명 바치라고 위험한데 하는 것은 그 시대는 지났다. 군대가 없어지라는 거예요. 보이스카우트로 하라고 아예 문재인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가 지금부터 내 휴야 군대는 청소년 여름 캠프로 지금부터 선언합니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와. 이게 경계작전의 실패 인재에 연결이 되는 기본 도덕이 무너졌다. 와.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해가 좀 쉽네요. 지난번 왜 그 삼척의 목선 왔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쭉 보면은 지금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지금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건 분명히 어떤 정신적인 문제, 가치적인 문제랑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가치, 대한민국의 가치 그리고 지금 진짜 무너져가는 안보의 문제 제기하시려고 사실은
아스팔트에서 열심히 뛰셨잖아요. 사실 그동안에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훌륭하신 장군님들 그 외에도 많은 군인 여러분들이 제대하셨지만은 이렇게 신원식 장군님처럼 대중 앞에 서서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투쟁하신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셨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여러분 마음은 우리 이제 예비역 장성의 900미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 이제 백선엽 장군으로부터 이렇게 역대 장관님들 다 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지만은 한 3년 동안 다 이 광장에서 대부분 다 나오셔요. 사모님하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연설을 하게 된 게 제가 이런저런 유튜브에서 조금 말재주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조금 나이적으로 봐도 비교적 다른 장성님보다 젊고 하니까 네가 대표 연설을 좀 해봐라 해서 제가 안 거지. 뭐 저보다 훨씬 추우나 더우나 나와서 뭐 여러 가지 기여했던 게 대부분 예비역 장성들이고요. 단지 좀 연설의 대표로 나왔던 건데 제가 뭐 이렇게 특별히 기여한 건 없고 보통 사람들보다 뭐 적게 했으면 적겠지. 다른 예비역 장군보다 많이 한 건 없는데 이제 국민들한테 연설하다 보니 좀 알려줬을 뿐이고요. 하여튼 뭐 저희가 열심히 해도 참 국민들에게 죄송해요. 왜냐하면 지금 장관도 제 사관학교 1년 후배고요. 그 나머지 원로들한테는 한참 후배들이죠. 뭐 여러 가지 더 이상 변명을 대기도 어려울 정도로 저희가 부하들 후배들 교육을 잘못시켜서 참 안타까운 일이 됐는데 제가 뭐 언론 인터뷰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조정이 아무리 썩어도 1592년 4월 13일 임난을 앞둔 한 1년 2개월 앞둔 이순신 장군이 전라 자수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조정이 동인서인 아무리 썩고 선조 임금이 무능해도 우리 60만 장병들은 1591년 1592년 초에 전라 자수정의 장졸의 심정으로 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군인 복무규율에 나와 있는 본연의 임무를 하면 아무리 악랄한 문재인 정권도 여러분들 보고 야 나라 지키지만 노골적으로 가서 방해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냥 그 말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냥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꼭 조국을 좀 수호해 주실 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군 후배분들께 말씀드린 거는 잘 들었으니까요. 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국민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정말 참 우리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암울한데요. 결국은 저도 한 3년간 때로는 글을 쓰면서 때로는 방송에서 때로는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참 한다고 해봤는데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선거 외에는 달리 뾰족한 수가 없는데 이번 선거 좀 현명하게 잘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자유우파가 또 개혁할 건 또 개혁해야 돼요. 너무 우리 쪽 생각만 갇혀 있지 말고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들어보고 이제 그들과 소통할 때도 됐습니다. 너무 우리 쪽 주장만 해서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는 분위기가 사실은 좀 최근에 우리 자유우파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우파도 마음의 문을 열고 이번에 선거 잘 치르고 어떡합니까? 마음의 100%는 안 더라도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저지되는 안 하도록 최소한 우리가 1단계로 일단 안전판은 치고 이제 드러난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 수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열심히 잘 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신원식 장군님 아스팔트에서는 정말 세게 팍팍 지르시는데 또 차분하게 왜 문재인 정권이 문제인지, 왜 한미동맹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지, 왜 군의 안보 태세가 무너져가고 있는지 분석해 주시니까 정말 재미있고 또 알차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정보를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 이제는 재갈을 물려야 되고요. 진짜 끌어내리는 단계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200석 정도 해가지고요. 이제는 탄핵까지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표를 좀 몰아주셔야 됩니다. 주변에 중도 혹은 중도 좌파 혹은 지난번에 문재인 뽑았는데 이제 문재인은 정말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조카들, 자녀들, 손주들이 있습니다. 설득해 주십시오. 그 설득하는데 좋은 공부가 될 내용이 바로 오늘 신원식 장군님의 말씀이니까요. 꼭 한번 이 영상 한번 봐봐라. 이분이 대한민국 살리려고 나와가지고 아스팔트에서도 고생하고 또 우파의 대표로서 이번에 또 국회에도 도전을 한다. 꼭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살리는데 우리가 모두 다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신원식 장군님 꼭 이름 기억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는 사실은 지역구로는 안 나오셨거든요. 비례대표로 움직이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예, 대한민국 우파의 대표, 대한민국 군의 대표, 대한민국 안보 전문가의 대표로서 국회에 들어가서 큰일 하실 분이니까요. 지금 보시면서도 집에서도 그냥 박수 팍팍팍 쳐주십시오. 정말 승리하는 그날까지 신의 한 수도 같이 열심히 할 테니까요. 예, 구독 버튼, 추천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또 정기 회원 가입, 유튜브 회원 가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원식 화이팅 꼭 외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